안녕하세요. RF Q&A입니다. 오늘은 필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중 필터 개론과 필터 종류,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삽입손실법을 이용한 필터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통과시키고 원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 신호는 차단하는 주파수 선택용 수동 부품입니다. RF 신호는 또는 무선 통신은 어쨌든 전자파를 사용하게 되고, 전자파에 대한 통신 방식은 주파수 대역을 정해서 서로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전자파를 주고받을 때 주파수 선택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서로 다른 신호 또는 다른 통신 시스템에 간섭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파수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역통과, 로패스 필터, 고역통과 하이패스 필터, 대역통과 밴드패스 필터, 대역 차단, 밴드 스탑 필터 네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 외에는 이 네 가지를 활용한 합성 특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신 시스템에서 송수신 분리를 위한 듀플렉서라는 부품이나 다중통신 시스템에서 통신 서비스 대역을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다이플렉서 등은 대부분 이 위에 있는 필터들을 활용한 또 다른 부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터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LPF, 로패스 필터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모든 필터의 기본 구조이고, 차단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 대역은 통과를 시키고, 차단 주파수 이상의 높은 주파수 대역은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통신 시스템에서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 신호들이 다양한 비선형 소자들을 거치면서 또는 선형 소자를 거치면서 위쪽으로 많은 신호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신호들을 차단하는 고주파 등 부류파 신호를 제거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이와 반대의 기능을 역할하는 것은 이제 고역통과 필터, 하이패스 필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단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통과시키고 낮은 주파수 대역은 차단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DC 신호, 우리가 보통 주파수가 제로인 DC 신호가 시스템에 입력되면 RF 신호와 같은 아날로그 신호의 평균값이 제로여야 되는데, 그 평균값이 상승하게 되면서 신호들이 왜곡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게 하이패스 필터가 되겠고요. 대역 통과 필터는 가장 보편적인 필터인데, 관심 주파수 대역만 통과해서 서비스 대역, 통신사, 채널 등을 구분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다음 대역 차단 필터인데요. 대역 차단 필터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 차단함으로써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그 다른 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대역을 내 시스템에서 차단시킴으로써 신호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필터들은 하나만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고요. 서로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대역 통과 필터나 대역 차단 필터들은 이 그림상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역만 통과시키지만 그 고주파 신호들 때문에 통과 대역이 반복해서 나타나거나 차단 특성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에 로패스 필터나 하이패스 필터를 사용을 해서 대역 통과 필터를 만들고, 또 다른 대역 통과 특성들은 로패스 필터를 이용해서 차단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기도 해서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필터를 사용을 하지만 한 번만, 한 종류만 쓰는 게 아니라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역 통과 필터는 기본적으로 차단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는 통과시키고 높은 주파수는 차단하게 되는데, 회로 구조로 볼 때는 직렬 인덕터 또는 병렬 커패시터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역 통과 필터 특성을 갖거나 또는 회로 구조의 등가 회로를 보면 직렬 인덕터 성분과 병렬 커패시터 성분이
반복해서 배치되게 되면 저역 통과 필터, 로페스 필터 특성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역 통과 필터는 차단 주파수보다 높은 쪽을 통과시키게 되는데 회로 구조로는 직렬 커패시터와 병렬 인덕터 구조를 가지고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패스 필터와 하이패스 필터가 서로 등가회로 구조가 반대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대역 통과 필터는 대역 내에는 통과시키고 대역 외에는 차단하게 되는데 주로 공진 회로를 사용합니다. 직렬 LC 공진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병렬 LC 공진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대역 통과 필터 특성을 갖게 됩니다. 직렬 인덕터는 로패스 필터니까 높은 주파수 대역을 차단하고요. 병렬 캐패시터는 직렬로 연결된 병렬 캐패시터는 하이패스 필터니까 DC 쪽을 낮은 주파수를 차단하고 높은 쪽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두 결합이 되면 공진이 이루어져서 특정 주파수 대역을 통과시킵니다. 이 병렬로 연결된 병렬 공진 회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개의 공진 회로가 서로 반복되면서 구성이 되면 일정한 서비스 대역, 통과 대역을 유지하는 대역 통과 필터를 갖게 됩니다. 대역 차단 필터는 반대인데요. 병렬 공진 회로를 직렬로 연결하고 직렬 공진 회로를 병렬로 연결하면 특정 대역을 차단하는 대역 차단 필터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인덕터는 로패스 필터니까 여기서 F1을 차단으로 하는 차단 주파수 로패스 필터가 되고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캐패시터는 하이패스 필터니까 F2를 차단으로 하는 하이패스 필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대역이 차단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차단 대역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내가 원하는 대역을 맞춰주는 L과 C 값을 찾는 게 이 필터의 주요 설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 필터들은 본 영상에서는 삽입 손실법을 이용한 필터 설계를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요. 필터 설계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고 다양한 구조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삽입 손실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교재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삽입 손실법에 대해서 설명하겠고요. 필터 설계는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설계는 이제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조합으로 구성하게 되는데요. 주로 무손실 특성을 가정하여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제작하는 필터와 이론 설계치의 비교를 위해서 손실값을 저항으로 모델링 되는 저항값을 일부 추가를 해서 실제 제작치와 설계치에 대한 비교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삽입손실법에 할 때는 삽입손실 특성, 즉 통과대역의 삽입손실, 리턴로스 또는 S2원 특성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통과대역에서는 삽입손실, 통과대역 바로 옆에서는 삽입손실의 기울기, 그래서 스컷 특성 또는 슬롭 특성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통과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차단대역에서는 차단 특성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삽입손실법은 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전력 손실비입니다. 전력 손실비라는 것은 입력단에 내가 1이라는 신호를 넣었을 때 반사돼서 돌아오는 신호가 있고요. 그러면 무손실 특성이기 때문에 내가 1을 넣게 되면 반사되는 전력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출력 포트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래에 있는 이게 1 마이너스 반사가 전달이 되는 거다라고 해서 전력 손실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전력 손실비를 로그를 취해서 dB 표현으로 해주게 되면 그게 insertion loss, 삽입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삽입손실법으로 할 때는 기존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소스 임피던스가 1, 그리고 차단 주파수도 1이라고 하는 정규화된 로페스 필터 구조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페스 필터가 설계가 끝나면 정규화됐으니까 이 정규화된 거를 임피던스를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 50옴이 되는 50옴으로 환원, 차단 주파수가 1이 아니라 실제 차단되는 뭐 1GHz, 2GHz 같은 실제 주파수로 환원하는 일반화 과정을 통해서 로패스 필터 설계를 완료를 하고요. 그 외에 하이패스 필터, 밴드패스 필터, 밴드스탑 필터는 이 로패스 필터에 대해서 구조 변환을 통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예제, 뒤에서 차례대로 예제가 나올 테니까요. 예제를 통해서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원형 필터, 프로토타입 LPF 구조는 이렇게 인덕터와 캐패시터가 순차적으로 반복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패스 필터가 기본이기 때문에 직렬은 인덕터, 병렬은 캐패시터인 거고요. 아래 써져 있는 병렬 구조와 직렬 구조는 첫 번째 소자를 병렬 캐패시터로 하게 되면 병렬 구조, 첫 번째 소자를 직렬 인덕터로 하게 되면 직렬 구조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캐패시터 값과 인덕터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인데,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거는 CL이 왔다 갔다 하고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얘를 정규화하기 위해서 G1, G2, G3, G4를 공통적으로 해서 G 값을 로 잡아 놓았습니다. 로페스 필터를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제 최대 평탄 특성을 갖는 구조와 체브셰프 방식, 일정한 리플 특성을 갖는 체브셰프 방식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최대 평탄 특성을 갖는 특성 필터와 체브셰프 필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대 평탄 특성을 갖는 필터는 통과 대역에서 삽입 소실이 평탄합니다. 일정한 레벨을 갖는 거고요. 그 수식은 이와 같은 수식을 가지고 있고, 이 수식의 특성을 따라서 바이노미얼 이항중립 필터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문자 n은 필터의 차수, 오메가 c는 차단 주파수이고요. 저역 통과 필터이기 때문에 0에서 오메가 c까지 통과 대역이 되고, 전력 손실비는 1 플러스 k 제곱으로 정의가 되는데, k가 1이면 차단 주파수 오메가 c에서 삽입 손실은 3dB입니다. 우리가 통상 그 대역폭 통과 대역을 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3dB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k가 1이면 3dB까지 대역이 되는 통과 대역이 되는 걸 정의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주파수가 매우 높아지면, 차단 주파수보다 매우 높아지면 삽입 손실, 전력 손실비는 이와 같이 근사화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력 손실비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아래 그림처럼 표현되는 거고요. 이걸 dB로 표현을 하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눠지게 되고, 이 X축은 차단 주파수와 내가 그 감쇄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주파수의 비를 이용을 해서 X축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차수가 2차, 3차로 증가할 때마다 감쇄 특성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차수에 따라서 2차, 3차, 4차 커짐에 따라서 아까 인덕터와 캐패시터에 들어가는 정규화된 소자값 G1, 2, 3, 4, 5, 6들이 이와 같이 테이블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테이블들은 마이크로파 공학 책이나 필터 책들을 찾아보면 이러한 테이블들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테이블은 뒤에 제가 예제를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테이블을 직접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있는 테이블을 활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체우셰프 필터인데요. 체우셰프는 통과 대역 내에 평탄하지가 않고요. 일정한 리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렁출렁거리는 리플이 있는데 이 리플이 있으면 사실은 안 좋지만 리플이 있음에도 사용하는 이유는 기울기, 통과 대역 외에 있는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대역 선택도가 우수합니다. 그래서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전력 손실비 수식은 이와 같이 정의되어 있고 여기 T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체우셰프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이 다항식을 이용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 통과 대역 내에서의 리플은 1 플러스 k 제곱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k가 1이면 통과 대역 내에 3dB라고 얘기했는데 이때는 3dB 리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우셰프 필터를 사용할 때는 리플이 3dB까지 되도록 설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테이블이 0.1dB 리플과 0.5dB 리플이 있는데요. 실제 그 좀 민감하게 동작하는 시스템에서는 리플을 0.1dB보다 더 작은 리플이 발생하도록 설계를 많이 하고요. 좀 둔감한 필터 같은 경우는 뭐 0.1에서 0.5 정도 합니다. 이론적으로 예제를 표현할 때는 뭐 1dB, 3dB 리플을 갖는 예제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0.1dB 리플일 때 이 테이블의 값과 그래프의 경사도와 0.5dB 리플일 때 값과 그래프 경사도가 조금씩 다름을 알 수가 있고요. 뭐 당연하게도 리플이 작으면 통과 대역에서는 성능이 우수한데 차단 특성, 스쿼트 특성이 좀 덜하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체우셰프 필터의 좀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는 짝수 차일 때 종단 저항이 종단 임피던스가 1이 아닙니다. 1이 아니라는 얘기는 소스 임피던스와 부하 임피던스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일 때도 1이 아니고요. 6일 때도 1이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체우셰프 방정식의 공통적인 특성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체우셰프 방정식을 이용해서 필터를 만들 때는 주로 홀수차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까지 살펴본 거는 이제 일반적인 필터에 정규화되어 있는 필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정규화된 걸 일반화시켜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임피던스를 일반화해야 됩니다. 소스 임피던스, 부하 임피던스를 보통 1로 세팅해 놨기 때문에 그때 값이 이제 GK인 거고요. 그래서 그를 정규화를 하기 위해서 인덕터는 임피던스로 나누면 정규화되는 거고 어드미턴스 병렬 캐패시터인 어드미턴스는 Y0로 나누면 정규화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고요. 얘를 일반화시키면 인덕터는 앞서 테이블에 있는 GK 값의 특성 임피던스를 곱하면 되고요. C는 캐패시터는 앞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값의 특성 임피던스를 나눠주면 됩니다. 임피던스 일반화는 이렇게 되고 차단 주파수 역시 1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얘를 일반적으로 일반화시킬 때 주파수는 오메가는 오메가 C분의 오메가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화된 리액턴스는 J 소문자 X로 보통 표현하고 서셉턴스는 J 소문자 B로 표현하는데 얘가 보통 리액턴스 값은 오메가 L 또는 오메가 C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오메가 대신 오메가 C분의 오메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인덕터 값은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요. 캐패시터 값은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요 마지막에 있는 요 인덕터 값과 캐패시터 값을 가지고 실제 필터를 설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 주파수 오메가C가 2.5GHz고요. 4GHz에서의 삽입 손실 감쇄 특성이 20dB다.
그래서 저역통과 필터를 설계하여라. 그럼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요 감세 곡선에 있는 요 x축 항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c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1. 차단 주파수는 2.5기가, 차단 주파수를 확인하는 주파수는 4기가. 이거 빼기 1 하면 0.6인데요. 그럼 0.6에서 쭉 올리면 20dB를 감세 특성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2차, 3차, 4차까지는 안 되고 5차 정도가 되면 약 20dB 정도의 감세 특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n이 5차인 경우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최대 평탄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평탄 페이지로 가서 n이 5차인 소자값을 찾아보면 이와 같이 5개의 소자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1번과 5번, 2번과 4번이 대칭으로 같은 값을 갖습니다. 어쨌든 G1, 2, 3, 4, 5가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인덕터를 먼저 가지고 사용할 직렬 구조를 먼저 사용할 거여서 실제 필터 회로를 만들면 이 아래 그림처럼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 필터 회로를 구형할 때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계산을 해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수식에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인덕터 값은 소자값, 테이블에 있는 소자값을 다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요. 계산을 하면 L1은 1.967 나노헬리, 두 번째 캐패시터, 병렬 캐패시터는 2.06 피코페럿, 세 번째 가운데 있는 인덕터 L3는 6.366 나노헬리, 캐패시터 4번 캐패시터는 2번 캐패시터와 동일하고 5번 인덕터는 1번 인덕터와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구현을 해서 돌리면 S11이 반사계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전력 손실비는 결국 삽입 손실이잖아요. S21. S21 특성을 바라보면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대역이 우리가 2.5기가 이제 차단 주파수였는데 2.5기가가 차단 주파수로 3dB 특성을 가지게 되고요. 4GHz에서의 감세 특성을 보면 마이너스 20.45, 목표였던 20dB를 만족함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0.5dB 체브셰프 필터를 활용을 할 건데요. 마찬가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요 차단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요 X축에 대한 항목을 계산을 해보면 0.6이었죠. 그래서 0.6을 보면 이와 같이 되는데 차수를 보면 2차, 3차, 4차이면 20dB보다 높은 감세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4차로 만들어도 되는데 체브셰프를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홀수 차이면 소스 임피던스와 부하 임피던스가 동일한 값을 갖습니다. 하지만 짝수 차수를 가지면 소스 임피던스와 부하 임피던스가 다른 값을 갖기 때문에 필터를 만들어서 다른 시스템에 붙이는 게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차수가 증가하긴 하지만 홀수 차수로 설계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서도 n이 5차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5dB 리플을 갖는 체브셰프 필터 테이블에서 n이 5차인 경우 소자값을 가지고 오고요. 이 소자값들을 이용을 해서 각각 LC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L1은 5.25 나노헬리, C2, 병렬 C2는 1.566, L3는 8.088 이렇게 쭉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직렬 L 병렬 C, 직렬 L 병렬 C, 직렬 L로 해서 5차로 설계가 되었고요. 설계의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이 나누게 되고 차단 주파수 감세 특성을 보는 4GHz에서 감세 특성을 보면은 29dB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4차면 한 20dB 정도였는데 차수를 하나 더 했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은 차단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테이블 그래프를 이용해서 차수를 결정을 하고 그 차수에 맞는 테이블에서 값들을 가지고 와서 수식에 넣어서 각각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계산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로페스 필터, 저역통과 필터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고역통과 필터, 하이패스 필터, 이제 그 다음에 대역통과 밴드패스 필터, 대역 차단, 밴드 스탑 필터를 설계하게 될 텐데요. 중요한 거는 결국 인덕터 값과 캐패시터 값을 계산을 하는 요 수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을 활용을 해서 최종 인덕터 값과 캐패시터 값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요 오메가를 어떻게 변환을 할 것인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제를 살펴보면 마찬가지 차단 주파수가 2.4고 감쇄 특성을 확인하는 주파수가 1.5기가에서 20dB인데요. 수식에 넣게 되면 분모가 감쇄 특성을 하는 1.5기가가 오고 차단 주파수가 2.4GHz가 옵니다. 이거는 로페스 필터 파트와 분모 분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필터 책이나 마이크로파 공학의 필터 부분에 보면은 요 차단 감쇄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에 요 X축에 있는 부분이 필터 종류마다 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 교육 자료를 참고해서 이제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산하면 0.6이고요. 0.6에 20dB를 따져보면 2차, 3차, 4차, 5차 정도가 돼야 이제 20dB 감쇄 특성보다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평탄 특성에서 이제 5차로 가져오게 되면 이 값이 되는 거고요. 이 값을 이용해서 앞서 정리된 이번에는 직렬 캐패시터가 먼저 오죠. 직렬 캐패시터, 병렬 인덕터, 직렬 캐패시터, 병렬 인덕터를 이렇게 쭉 가져오게 되면 그래프에서 자주색, 파란색은 S11이니까 결과값이고요. 자주색에 우리가 설계했던 그 전력 손실비를 이용한 삽입 손실 S21 값입니다. 또 1.5기가에서 살펴보면 약 마이너스 20dB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 과정은 로패스 필터나 하이패스나 동일한데 관건은 그 수식을 어떤 수식을 적용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역 통과 필터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오메가를 어떻게 변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되는데요. 대역 통과이기 때문에 요 델타로 표현되는 대역 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로로 표현되는 센터 주파수 그리고 차단 특성을 확인해야 되는 오메가 값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회로는 직렬 인덕터와 병렬 인덕터가 이제 공진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블에 있는 G값 하나를 가지고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두 개를 계산을 해야 되게 됩니다. 3차면 G값이 3개인데 실제 인덕터와 캐패시터는 각각 3개가 있어서 총 6개의 엘리먼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식은 이와 같은 수식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제를 살펴보면 중심 주파수 2.4기가 비대어 폭이 10%니까 0.1이 되겠죠. 다음 2GHz에서의 삽입 손실 감쇄 특성 20dB 그리고 0.1dB 리플을 갖는 체비셰프 대역 통과를 설계를 하여라. 그럼 주파수 관련 항목은 이와 같이 이제 그림에도 그려놨는데요. 살펴보면 델타 비대어 폭이 10%니까 0.1, 그 다음 오메가는 차단 특성을 확인하는 주파수니까 2기가, 오메가 제로는 중심 주파수이기 때문에 2.4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1.67이 나옵니다. 그럼 1.67에서 20dB를 해보게 되면 2차, 3차가 약 20dB 감쇄 특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이 3인 어디서 0.1dB 리플을 갖는 체브셰프 테이블에서 n이 3인 G123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면 G1에 대해서 LC, G2에 대해서 LC, G3에 대해서 LC를 계산을 해야 되겠고요. 각각 계산하면 G1, 1차에 대한 인덕터와 캐패시터 값, 2차에 대한 인덕터와 캐패시터 값, 3차에 대한 인덕터와 캐패시터 값을 넣고 입을 하면 아래 그래프처럼 S21이 이렇게 통과 대역을 갖는 대역 통과 필터를 나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2GHz에서의 차단 주파수가 약 28이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20dB 이상의 감쇄 특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대역 차단 필터인데요. 마찬가지 요 오메가를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 인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 테이블에 있는 G값에 따라서 인덕터와 캐패시터 값이 쌍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회로 구조는 직렬로는 병렬 공진 회로, 병렬로는 직렬 공진 회로를 추가하게 됩니다. 중심 주파수 2.4GHz, 비대역 폭이 20%일 때 2.5GHz에서 삽입 손실 특성이 감쇄가 20dB인 0.1dB 리플 필터를 설계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주파수 관련 공식에 대입해보면 비대역 폭이 20%이기 때문에 0.2, 중심 주파수는 2.4이기 때문에 오메가 0 대신 2.4, 차단 확인하는 주파수가 2.5니까 넣게 되면 계산값은 1.45가 됩니다. 1.45에서 올라가게 되면 2차, 3차, 4차는 되어야 20dB 이상의 감쇄 특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는 약간 그 회로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3차로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3차로 계산하면 20dB가 안 되는 걸 요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결과를 갖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G123를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직렬로 달려있는 병렬 공진 회로의 인덕터 0.684 나노헬리 6.428 피코페럿, 그리고 병렬로 달려있는 직렬 공진 회로값, 마지막 이제 공진 회로를 하게 되면 S21이 이렇게 대역이 차단된 특성을 가짐을 볼 수 있죠. 자주색이. 이때 2.5GHz에서 차단 특성은 마이너스 18.16dB, 20dB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래프에서 차단 특성 그래프에서 3차면 20dB가 안 됐잖아요.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오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문제에 만족은 안 하지만 그 차이성을 좀 보기 위해서 일부러 3차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형 삽입손실법을 이용한 필터 설계를 할 때는 그래프를 통해서 차단 특성을 확인하고 그 차단 특성에 필요한 차수를 확인한 다음에 그 차수에 따른 테이블에서 각 차수별 정규화된 파라미터 G값을 찾고요. 그 G값을 이용을 해서 로패스 필터일 때 인덕터와 캐패시터, 하이패스 필터일 때 캐패시터와 인덕터, 밴드패스 필터일 때 직렬공진 회로 값과 병렬공진 회로, 밴드스탑 필터일 때 병렬공진 회로와 직렬공진 회로의 특성을 정리하면 이 테이블과 같습니다. 삽입손실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필터 설계여서 이렇게 예제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하였고요. 실제 계산된 인덕터와 캐패시터 값을 보면은 실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인덕터와 캐패시터 값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실제로 제작하게 되면 편차가 좀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삽입손실법은 인덕터와 캐패시터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인덕터와 캐패시터 값은 약간 손실 값이 좀 편차는 있지만 손실을 가지고 있어서 시뮬레이션 결과과 좀 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마이크로파 회로에서 설계되고 있는 필터를 중심으로 설계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